충남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 현황 및 전망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2년에 장항선과 서해안선의 연결 및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 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악재로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호재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혁신도시 외에도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내포 신도시는 프리미엄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홍성군청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한 예정 후보지와 여러분의 선택은 이라는 영상을 남겼었습니다.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예정지에 대한 힌트도 영상에 담아져 있었고요. 구독자들의 댓글에도 합리적 추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군청 후보지는 선정이 되었고 그 이전과 이후의 지가 변동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서해선 장항선 복선 전철이 2022년 내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두 복선 전철이 연결돼 서해안 철도 시대가 개막할 예정이죠. 수도권과 내포 신도시간은 물론이고 충청남도 도내 주요 도시 간 이동성 및 접근성 또한 높아지겠죠. 짧은 영상을 표방하는 부동산 설명료는 검색어를 알려드릴게요. 서해안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전철을 검색해 보세요.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서해안선과 신안산선이 직통으로 연결될 경우 영등포까지 53분이면 도착한다고 하고요. 환승일 경우에는 1시간 초과된다는데 최종 결정은 두고 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경기도권역에 살아도 한두 번의 환승과 1시간 넘는 출퇴근 시간은 그러려니 하죠. 그래도 직통이길 바라봅니다. 혁신도시 지정된 내포 신도시 비규제 지역 중 한 곳인 내포 신도시는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 개의 도를 관장하는 도청이 소재한 것은 물론이고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내포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허가구역 지정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정 기간 동안 빈번한 토지 거래와 지가 상승률 등을 토대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이죠. 2020년 10월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이 확정된 후에 그 다음 달 11월 4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죠. 불과 서너 달 전의 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면이 그런지 살펴보죠. 부정적 측면은 의무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용도의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할 의무가 있고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서와 개발 이용에 관한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규제인데요. 이렇듯 규제가 많아지면 거래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거래 건수를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반면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라는 것은 미래 가치가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명 선수들은 이미 빈번한 토지 거래를 했을 것이며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비율의 지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기대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제 영상을 본 여러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곳은 미래 가치가 있을 수 있겠구나로 시작해서 남들은 왜 투자를 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정보 수집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반드시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가 아니라 면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언급했고 이제부터는 조정구역, 규제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조정지역은 토지 외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죠.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언론사 제목에서 투기꾼만 신났다라고 했는데요. 규제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타이틀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현재 시점에서 3, 4개월 전 혁신도시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6개월 후에 내포신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파트 광고 이미지로 보이는데요. 비규제 지역이 눈길 끄는 이유 낮은 문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는 왜 프리미엄이 있을까요? 비규제 지역인 내포신도시는 프리미엄을 받았을까요? 먼저 규제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포신도시의 현황을 설명드릴게요. 2020년 12월 18일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규제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1개, 총 160개의 규제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우스갯말로 강원도 산골 아니면은 전국이 다 규제지역이다라고 하는 그 우스갯말도 있었습니다.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가 바로 낮은 문턱이다라는 광고 문구가 이해가 되죠. 규제지역이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대출 규제는 물론 세제,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의 청약 조건이 강화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복잡해지는 세제, 일시적 2주택 경우에 같은 기간 안에 기존 주택도 매각해야 되는 등 염두해야 할 셈법이 많고 복잡해진다는 거죠. 내포신도시 현황을 살펴볼까요?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수용을 통해서 기업, 대학, 연구소 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갈 텐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유치는 항상 인구 유입을 수반하게 되죠. 인구 유입은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될 테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내포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는데요. 관련 기사 보시죠. 언론 기사입니다. 3개월 만에 30%가 상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9월 약 2억 6,400만 원에서 12월에 3억 4천만 원의 거래가 됐다.
약 3개월 만에 7,600만 원이 붙은 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내포 첨단 도시산업단지에 9개의 기업이 유치가 되었다라고도 소개하고 있네요. 서울 경기에 사는 분들에게는 3개월 만에 7,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10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6억 하던 집값이 3개월 만에 34억이 됐다 하면은 도시에 있는 분들은 많이 상승된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개월 만에 30% 상승한 내포 신도시 아파트 가격.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듯이 규제 지역이 될 수도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항공 촬영 및 광고 의뢰는 이곳으로. 중개 문의는 좋은터공인중개사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다음,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부동산 설명요. 감사합니다.